미래는 우리가 화석 연료를 캐서 쓰는 게 아니라 이퓨얼로 다니는 세상이 될 거야. 그러려면 중간에 수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아까 같이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그 전기가 나올 때 수소를 만들어 놨다가 다시 변화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장치를 만들고 있어요. 옛날에 했던 것은 지금 수소 자동차에 다니는 넷소에 있는 그 수소 탱크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건 뭐 지금 현재 저쪽 상용화에 밑에 있고, 지금은 아까 그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가지고 다시 공기 중에 있는 에너지로 이렇게 환원할 때 다시 또 물이 나와. 네? 왜냐하면 수소하고 물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하면 물이 되니까 거기서 결합할 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는 거고 전기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려고 하는 게 미래 사회야. 그래서 근본적인 게 아까 같이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일이 사실은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을 못했어요. 중국 애들이 많이 앞서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과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소재, 내가 했던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소재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시작을 한 게 조그마한 지금 사업체 공동에서 하고 있는, 주로 국내 시장이 없어서 주로 인도나 동남아 쪽에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최종 일체 결과물이 수소 액체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기체 아니.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잘 이해를 설명을 해도 네. 학생이 똑똑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게 아니고 물을 전기분해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고, 네. 기계만, 요즘에 기계만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했는데, 실제 비즈니스가 되는 것은 이제 수소 자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태양광이 좋지가 않아요. 이 적도가 벌써 우리가 36도, 38도 그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이 좋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사실은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들한테 땅을 사서 태양광 풍력을 하는 게 가장 미래의 돈인 거예요.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나 그런 데서 우리 것을 장비를 팔고, 인도나 거기는 땅이 덥고 아직도 땅값이 굉장히 싸니까 사실은 태양광을 굉장히 싸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전기 태양광에서 하면 지금 요즘에 한 180원 정도 주는데 인도에서 전기를 만들면 20원, 30원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를 이용해서 태양광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가지고 공기 중에 70%가 다시 또 질소예요. 질소하고 붙이면 그게 바로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30도만 내리면 액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암모니아의 액체를 수입을 하려고 해요. 그걸 휘발유처럼. 네. 그래서 실제 이제 화력 발전에서 2030년에 우리나라 그 석탄 발전을 쏟아본다는 이유가, 그 석탄 발전은 더 이상 않고 발전을 다른 대체하겠다. 그게 바로 암모니아 발전이에요. 암모니아를 대신 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해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석유화학 수입하는 것처럼 암모니아를 수입하는 게 미래에 굉장히 돈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모니아는 뭐 수소야? 액체 상태로 하려면 질소를 30, 떼어내가지고 30도 이하로 아니, 그냥 암모니아를 떼. 지금은 이제 암모니아로?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그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조선소에서도 배도 암모니아를 직접 떼는 암모니아. 그 엔진이 아모니아 개발이 때문에 됐고, 시옷도 안 나와? 아모니아 쓰면- 때문에? 질소니까 NH3잖아. 낙스가 나오는데 낙스는 CO2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는가 봐. 금방 처리가 되나 봐. 그래서 낙스 잡는 것은 그렇게 이거 전기 분해해서 맞아. 그렇지. 옛날에 소똥 가지고 그러지. 메탄가스에서 그거요. 맞아. 그것을 풍부하게 만든다. 그리고 또 이거. 하나는 또 붙은 거지. 또 하나는 아까 같이 가만히 있으면 이 자연에서 이렇게 풀이 자라가지고 자가 썩으면서 메탄가스를 엄청 방출을 해. 그래서 실제 아무리 우리가 자동차를 안 다니더라도 자동적으로 태양에서 오는 열로 인해서 메탄가스가 계속해서 발산을 하는 거야. 자연적으로. 이것도 기후 변화지. 그래서 이 알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하나의 지금 큰 솔루션은 이런 농작물에서 나오는 아까 같이 농작물 그냥 우리가 지금 뭐 밀 같은 것도 아니면 옥수수 같은 것도 자라갖고 옥수수 때는 그냥 밭에다 뿌리잖아. 거기에서 바이오가스 그냥 거기서 메탄을 안 나오게 하고 그런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그놈을 바꾸는 거예요. 바이오가스는 그 CO2 프리로 인정을 해주는 이유가 바이오가스에서 어차피 메탄가스가 나가서 나갈 것이니까 그놈에서 다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그놈을 가지고 도시가스를 만들면 그놈의 도시가스 떼는 것은 CO2 방출로 인정을 않는 거야. 그냥 천연야는 클린하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외국에서 아까 같이 바이오가스를 수입하는 일, 그놈 바이오 이렇게 자원을 이용해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일, 그 일을 또 하나의 큰 미래의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질문이 그러니까 아까 전기로 물의 전기분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지. 물로 전기분이 하는. 이 전기가 이미 있는데 그걸 쓰면 되지. 뭐하러 그걸 분해를 갖고 순서를 또 만들어갖고 한 번 더 잘했는데 저 학생이 이해를 못해요. 저장하려고. 그 얘기를 아까 하려고. 같이 저장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아까 같이 내가 비행기를 타는데 전기로 비행기 못 타잖아. 그렇지. 예? 필요한 비행기류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수소가 있어야 그 비행기류를 합성을 할 수가 있어. 예? 공기 중에 CO2가 있기 때문에 CO2고 수소고 붙이면 비행기류가 합성이 돼. 예? 그러니까 어느 에너지든지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은 항공유를 떼고 있지만 비행기들이 지금 그게 보고 아까 같이 이퓨얼이라고 그래. 그냥 합성된 에너지라고 해야지. 이퓨얼 산업이 미래의 산업인 거야. 에너지 산업. 그런 지금 만든 그 기계 장치가 결국은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발생하는 거야. 수소를 발생시키고 응. 공기 중에 있는 질소 아니, 합성해서- 거기까지는 안 해. 거기까지는 안 하고 수소 발생하는 것만 하고 이제 이렇게 수소 발생하는 게 하니까 이만한 장비일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머릿속에 들잖아. 그런 게 아니고 큰 공장 하나다고 플랜트. 생각을 하면 돼. 플랜트야. 플랜트고 그 다음에 다시 메탄올을 만들든지 암모니아를 만드는 플랜트가 앞에가 또 있어야 돼. 뒷단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과학 기술이 무지하게 발달한 것 같아도 지금 아직도 위협한 것이 뭐냐면 에너지의 저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만 충전하는 것만 해도 지금 맨날 고민하잖아 우리도. 이건 작은 충전이고 작은 에너지 저장이고 배터리. 더 큰 에너지의 저장. 어마어마 전기가 막 엄청 필요할 때 이걸 저장하는 방법이 뭐냐? 저 무주에 가면 양수 발전소 있지. 그거는 발전이 아니지 원래. 에너지 저장 시설이 그게 산 위로 올려. 전기가 남을 때. 그러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저장 시설이지 그거는 무주 양수는 발전 시설이 사실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 아까 같이 배터리하고 수소하고 대조를 시켜서 많은 배터리 차로 가고 있는데 수소를 어떻게 하냐. 전혀 다른 개념의 질문을 하는 거야. 왜 다른 개념이냐면 배터리는 아까 같이 그냥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전기 에너지를 임시 보관을 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배터리 칼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쓰면서 굉장히 지구를 막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쓰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배터리 차를 썼을 때 똑같은 1km를 다니는데 실제적으로 CO2 방출량은 한 3배 정도가 더 높아. 그냥 휘발유 차보다. 왜? 이제 그걸 물어봐야지. 왜냐면 전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대부분 석탄 발전을 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 정도가 석탄 발전인데, 석탄 발전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발생하는 석탄. 그 다음에 그걸 충전할 때 한 효율이 50% 정도뿐이 안 돼. 그러면 충전할 때 효율이 절반으로 떨어져. 손실이 많아. 그 다음에 다시 쓸 때 또 효율이 떨어져.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냥 휘발유를 뗐을 때보다 전체 CO2를 따져보면 한 3배 정도로 많이 방출하면서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거야. 휘발유 차가 사실은 동시 안 써야 되겠구만. 하이브리드 개념은 조금 달라.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때 발전을 일으켜서 다니는 거야. 아까 하이브리드 카는 탄력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이크를
쓴다든지 그냥 우리가 엔진에서 조금 놀고 있는 전기에서 배터리 충전해놨다가 쓰는 거야. 그래서 간은 좀 다른 개념이고, 그래서 효율을 올려줘서 간은 도리어 효과가 있는 거고, 그냥 배터리 칸은 실제적으로 CO2 절감 효과에서는 휘발유체 대비해서 3배 정도 CO2를 더 많이 방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설이네. 근데 그 아까 그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 그 전기로 전기 분해를 하는 장치라고 했는데 그 태양은 언제 안 꺼지냐? 태양이 꺼져버리면 네가 이제 그게 아까 같은 태양이 꺼질 때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초월주 영역이야. 그거. 천재지변이야. 나 하나 생각이 난 게 있어. 고등학교 때 그 고기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류가 이 에너지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뭐 영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 그 미래 뭐 타임머신인가를 충전하는데 벼락으로 충전한다고. 응? 순간. 그런데 인류가 정말로 그 에너지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한대의 전기를 보관할 수 있는 지금 배터리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 전기 뭐지 벼락이 엄청난 전기라네.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딱 저장할 수 있는 것만 만들어 버리면 그걸 캡처할 수만 그걸 있으면. 고현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다니까 물리 시간에. 그걸 잡을 수만 그래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잡을 수만 있으면 아, 그건 못 잡아. 끝이야 그냥. 옛날부터 생각했던 거잖아, 사람들이. 그걸 못 만든대. 어. 일부라도 잡을 수가 내가 있으면. 지금 인제서 내가 깨달은 건데 전기로 갈 때 오히려 3배가 더 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인제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네. 인식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전기자동차나 그래서 정말- 교육이 중요한 거야. 깨끗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정말 전기를 일으킬 때 아까 같이 순수한 풍력 발전이나 순수한 태양광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충전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가 100%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나 우리 중국 실정 같은 경우는 화력으로 인해서 대부분 다 석탄 발전이야. 석탄 발전으로 해서 했을 때 그건 그래서 도리어 전기 훨씬 생산을 더 전기 생산을 뭘로 할 거냐가 문제인데. 그걸 좀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좀 홍보할 필요는 있다. 우라늄이요?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이 교수가 얘기했던 것을 웰 투 휠이라고 그래. 그 지금 뭐냐 유전에서 바퀴까지 그 과정을 다 따졌을 때 웰 유정에서 유정에서 자동차 바퀴까지 갈 때 최종 바퀴로 이제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총 에너지가 아까 말한 대로 풍력이나 진짜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력이냐 얼마나 들어가느냐 아니면 기존의 파설오일 화석연료 가지고는 어마어마하게 말했잖아. 뭐 손실도 커지고 뭐 훨씬 저기 온난화 현상을 더 발생시키는 게 3-4배를 우리는 이제 학자들하고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그 문제는 그 풍력 태양광 좋은 생각인데 문제는 뭐겠어. 가장 이재명도 유세 기간 중 자주 얘기하지. 간헐성, 영어로 인터미턴시. 아 그래서 수소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간헐성 뭐야? 그러니까 밤에 일단 못해. 밤에. 그다음에 해 뜨면 구름 많이 끼면 못해. 또 바람 이제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못해. 그때 전기 안 쓸 거냐 이거지. 그리고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이 전기를 통제하는 한전에서는 차라리 그러니까 100kW짜리 태양광이 있잖아. 한전은 뭘 준비 얘가 정전 바람이 안 불거나 밤을 대비해서 뭘 만들어? 100kW짜리 또 화석 연료 발전소를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예비로. 그럼 그게 이제 그게 재생 에너지 안 돌을 걸 전기 준비했어. 분해하면 그게 답이네 따지고 보면. 아니, 원자력 그러니까 발전소 필요 없는 그게 거구나. 이제 어. 그 지금 저기 한전에 근무했던 사람들 생각을 지금 옛날 생각을 바꾸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옛날 한전 사람 전력망의 운영이라는 게 쉽지 않아. 전력망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의 생각은 아까 같이 나라를 전체를 망으로 묶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어. 네? 분산 전원이라고. 분산 전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답이야. 더
왜냐하면 망에서 손실되는 10% 뭐 15% 정도 망에서 손실되는 양도 일단 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같이 우리 동네에서 쓰는 전기를 왜 서울에서 만들어서 여기까지 갖고 와야 돼? 그렇죠. 그렇잖아. 여기서 쓰는 전기는 아까 같이 조그마한 수소 아까 같이 물 전기분해 하는 거 있고 연료전지 있고 하면 이 동네에서도 완전히 자립해서 그냥 24시간 계속 쓸 수 있어. 문제는 수소만 항상 만들어 자립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때는 차입을 해야 된다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불가피하다 이거지. 그걸 나라의 전체의 망으로 묶었을 때가 그 이야기가 되지만 분산전을 하면 그 이야기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이 교수가 만든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NH3 암모니아 만드는 시스템하고 결합해서 모델을 하나 분산만 않고 이렇게 거점으로 하는 지금- 모델을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뭐 그걸 할 수 내가 있는 증명할 게 필요가 없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유율이 8%뿐이 안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에 이미 56%가 돼 있고 근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봐봐 중국도 32% 찍었어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큰 나라가 32%야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 유율이. 무지만 그러면 뭐 56% 독일은 이미 갔는데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충분히 그 아까 같은 개념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 옛날 한전에 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국가를 막아서 이거 하나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참 와닿는 얘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국-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더 그 얘기도 이미 있긴 있는데 그리고 구역 전기 사업이 그러면 이제 한전이 망하는 거야. 한국에도 있어. 지금. 그냥 그 문제가 한전이 망하는 거야. 왜냐면 발전사가 이건 동네마다 있을 어떠냐? 수가 있는 거야. 니네가 내가 우리 만든 발전해서 응? 우리 동네에서 전기가 쓰겠다는데 남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피크 타임이 아니면 남을 때 아까 중위는 지금 저 태양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일단 많이 만들어 놓자. 근데 그 만드는 장치는 똑같다면 저장을 수소는 저장이 가능하니까. 그동안 저장을 못해서 문제였는데 저장만 할 수 있으면 아니 근데 니네 전기가 내 얘기는 니네 전기가 어차피 남을 때가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 한년 전기가 남으면은 그때 더 많이 수소를 네 기계로 만들면 되겠네. 어차피 남는 거 전기는 전기는 항상 우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 항상 이 수급을 맞춰야 돼. 그게 한전에서 한전 가장 통계센터에 어려운 게 가면 이거 맞추는 수급을 좀이라도 못 맞추면 엄청나게 블랙아웃이라고 걔들은 들어갔다. 수요 예측을 블랙아웃 발생해봐. 수요 예측을 그 잘해야 돼. 산업이나 그 블랙아웃 당한 데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커요. 근데 지금 그 전기료가 한전이 너무 어떤 많이 이윤보다는 올라가. 그런 관리 체계에서 항상 전력을 여유 있게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름 통계를 통해 또 알고 있어. 그게 이제 얼마큼 증가하는지. 과잉 생산 그 소비가 예측을 또 할 수 일어나는 있어야 거예요.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현대자동차가 낮 시간에 또는 뭐 어느 시간대에만 주로 쓴다. 그러면 그 지역으로 해서 수수로 해버리면 되잖아. 그래, 그러니까 나라 거 안 쓰고. 그러면 나라 것은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그렇게 하면 또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또. 이제 그렇게 가자는 게 이제 이 교수가 추구하는 바지 지금.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잉여 전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이용해서 그냥 수소 많이 만들어야 왜 되고. 이렇게 해야 세 되는가에 가지고. 대한 또 당위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정부에서도 내가 강력히 지금 그런 안을 해서 이렇게 지금 신정부 들어서면 그런 정책을 할 건데 왜냐하면 우리 농어촌에 보면 젊은 세대가 거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경작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있고 경작지가 될 수 없는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기계화를 해서 경작지가 될 수 있는 데는 이제 미래의 농업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경작지가 될 수 없는 땅에는 유유농지를 태양광을 깔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주민에 대한 아까 같이 복지 자금으로 쓸 수가 있는 엄청 거야. 깔고 있잖아. 네. 뭐 한전은 좀 많이 싫어하겠지만 그걸 엄청 반대하고 있지 지금. 윤석열 파들이. 근데 윤석열 파들이. 그걸 해야만 되는 거야. 아까 같이 왜냐하면 농어촌에서 그러면 누가 젊은 세대가 계속 세금 내서 그 복지를 할 수가 없어. 그 아까 같이 가장 큰 복지가 거기서 올 수가 있는 거야. 에너지가 굉장히 큰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아까 지역
분권 에너지 시스템, 그 다음에 복지하고 연관된 에너지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단가가 비싸지 않는가 태양광은? 아까 아직도. 이야기했잖아. 내가 우리나라는 180, 그것도 정부에서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한전에서 잘못하고 정부에서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이야기를 아직도 지금 태양광 사업자한테 어떻게 하냐면 아니, 전기 쓰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조금씩 걷어. 사실 전기요금 내면 한 1원씩 0.1원씩 띄어. 그걸로 돈을 쌓아가지고 기금을 그걸로 주는 만들었어. 거야? 한 2조, 3조, 5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돈으로 태양광 하는 사람들 좀 비싸게 줘. 비싸게 보상금을 줘. 발전 대가를. 그렇게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태양광의 현실이야 지금. 태양광 발전의 현실. 일종의 생활보호 대상자야. 아니 그러니까 전기에서 보면. 그게 전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이게 무슨 정부에서 한 건데. 성렬이가 했구만 그걸. 아니, 아니, 성렬 이게 오래된 정책이야 이전부터도 이거. 한 거야. 이거 노무현한테 그게 어떻게 보면 대가리도 없었어요. 그걸 아니, 정부 책임이 아니고 아니 내가 최근에 뉴스 들었는데 응. 우리나라 지금 특히 중소기업들 응. 대기업도 저 인천제철이 이게 옛날 인천제철이 지금 현대제철이잖아. 엄청 쓰지. 인천 공장에서만 엄청 단위 써. 사업장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낸다고 내가 들었거든. 엄청 근데 써. 지금 그런 공장들이 문 닫고 있어. 왜 그러냐면 최근에 산업용 전기 값이 2배란다. 윤석열. 맞아. 왜 이렇게 올랐냐고? 일부- 원자량은 자꾸 늘리면서. 아니지. 산업용을 일부러 싸게 해줬어요 그동안. 아 그래요? 너무나 싸게 경제 발전할 때. 원래대로 하는 거야. 외국은 근데 주택용이 2배 올랐대. 비쌌고 우리 민간들이 우리나라가 많이 그래갖고 주택용이 비쌌고 해외로 산업용이- 옮긴대 공장들을. 아 그래서 해외는 반대였어 또. 그래요? 해외는 산업용을 망하고 비싸게 받았고 전기를. 주택용을 싸게 했어. 해외는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게 경제 발전 정책을 때문에 잘못했냐면 상업용을 싸게 받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도입을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아까 같이 발전 보조금을 줄 때는 그 산업을 육성해서 안착을 하기 위해서 발전 보조금을 줬던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발전 보조금이 나간 게 아니라 한전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태양광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돈을 챙기기 위해서 그 보조금이 다 흘러간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돈들이야. 야 영민아 너도 해라 그거. 나도 안 하고 있고. 너 해 빨리. 그리고 아까 막 내가 인도에 20원, 30원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180원 한다는 이야기가 그래? 우리나라가 땅값이 비싼 이유도 있지만 보조금 체계가 아까 같이 산업이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해서 야가 잘 성장을 하면 이게 제대로 되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거야. 그런 시기를 지금 놓쳐버리니까 시장 가격이 약 80원, 100원 하거든. 그러면 시장가를 받게 해주면 돼버리거든. 근데 얘들한테 180원을 계속 줘버리다니까. 그래, 내가 작년에 근데 여기서 깎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내리질 못하는 게 다 한전 출신들이 태양광 회사를 다 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지. 90%야. 그건 뭐- 돈을 벌잖아 많이. 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니까. 공익적인 측면에서 진작에 이렇게 내려왔어야 이용만 받게 하는데 하는데 못 내려준 거야. 그 이상을 산자부가 하니까. 결정한 거야 그거. 병원에 책임이 있네. 산자부 결정사항이야 그게. 산자부 야 결정사항이야. 재밌다. 이렇게 연결돼 여기 행안부는 없어? 이거 안정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다 나오네 여기 다 나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 아까 같이 시장 가격이 변동을 하면 시장 가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건 문제가 있는데 공익적인 차원에서 금융 이자 정도보다는 조금 낮게 그러지. 그 정도만 해주면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몇 배를 하니까. 근데 그건 좀 요즘 문제가 많이 또 어떤 사람은 손해 보고 있지 않나 요즘은? 아니야. 아니야. 아직까지는 손해는 보는 데는 없어. 아예 못 들어와. 지금은 아까 같이 공장 지역에 공단에 태양광 깔 데가 엄청 많은데 2030년까지 전라북도는 하나도 안 돼. 치료가 물량이 없다 이거야? 안 돼. 아예 허가가 안 돼. 쿼타가 없다 이거지? 물려주질 않아. 왜냐면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생활보호 대상자거든. 정말부터 전기 전기사. 시스템에서는 회사 해놓고 폭리하는 거야. 이게. 왜냐면 이 전기 전력산업 기반 아까 기금이라고 같이 하는데 전기값이 아까 같이 그냥 공장 놀고 있는 공장 지붕에 응. 설치해서 자기 그러니까- 자가용으로라도 허용을 해줘야 되거든. 이 제도의 그거 잘못이야 그럼. 자체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아까 같이 한전 아니야 근데 보조금 없이는 못 사는 거야 한마디로. 아직도 태양광이. 근데 요즘에 태양광 생활 저 시골은 많이 좀 불만이 쌓이긴 쌓이더만. 실질적으로 비싸고.
시장 그렇지. 가격은 왜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를 낮춰주면서 비싼 줄만 알아. 지금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햇빛 발전 같은 것을 허용을 해줘야 돼. 음. 왜냐하면 전주시의 햇빛 발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이걸 햇빛 발전을 해서 이걸 자기들 동네에 복지 자금으로 쓰겠다고 한 거야. 그것 오케이. 자체도 허용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보조금이라니까. 그 아니, 보조금으로 하지 그냥 말고 전기요금만 한다던데도 안 해준다니까. 시장 완전히 가격만 마음 받아가도 깎아서. 되면